안녕하세요. 고코로야 아즈노스케의 책 돈에 대한 당신의 전제 1장 저번 시간에 저희가 함께 살펴봤는데요. 오늘은 그 이야기에 이어서 2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. 당신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그 돈에 대한 전제 이게 도대체 뭘까? 그리고 그게 지금 당신의 재정 상태랑 어떻게 연결되는지 좀 더 파헤쳐보려고 해요. 혹시 나도 모르게 돈을 막 밀어내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? 네, 맞아요. 바로 그 전제를 딱 알아차리는 거.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죠, 이번 장은. 저자가 말하길 당신이 돈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, 그러니까 그 신념 체계가 지금 겪고 있는 돈 문제의 진짜 원인일 수 있다는 거예요. 이걸 제대로 봐야 해결의 실마리가 보인다는 거죠. 아, 그렇군요. 그럼 바로 한번 물어볼게요. 당신은 돈을 버는 일, 이거 자체를 어떻게 생각하세요? 뭔가 되게 훌륭하고 멋진 일. 아니면, 좀 어딘가 좀 품이 없어 보이고, 심지어는 약간 추접스럽다고 느끼시나요? 편하게, 즐겁게 돈 버는 거요. 그건 괜찮은 건가요? 아니면 뭔가 좀 잘못된 것 같고 찜찜한가요?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당신의 첫 반응, 그게 중요해요. 당연히 훌륭하죠? 좋은 일이죠? 이렇게 바로 느꼈다면 돈에 대해서 좀 열려있는 편이라고 볼 수 있고요. 근데 만약에 글쎄, 좀 그래 보인다. 나쁜 일 아니야. 이런 생각이 먼저 쓱 스쳤다면 돈에 대한 부정적인 전제가 숨어 있을 가능성이 커요. 뭐랄까 돈은 땀 흘려야만 얻는 거야 라든지 쉽게 번 돈은 뭔가 깨끗하지 않을 것 같아. 이런 믿음들이죠. 아, 그러네요. 여기서 저자가 우리의 속마음을 좀 더 확 들여다보는 질문을 던지더라고요. 만약에 옆집 사람이 있잖아요. 나보다 훨씬 편하게, 별 노력 안 하는 것 같은데 돈을 더 많이 번다. 그럼 어떤 기분이 드세요? 와, 진짜 대단하다.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. 이런 마음인가요? 아니면 속에서 막 부하가 치밀어 오르나요? 이 반응이 당신의 진짜 생각을 보여준다고 하더라고요. 네, 바로 그 지점입니다. 아니 어떻게 놀면서 돈을 벌어? 저건 말도 안 돼. 이런 생각이 탁 든다면요. 그게 바로 당신이 돈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그 전제의 강력한 증거라는 거죠. 저자가 재밌는 비유를 들잖아요. 고수시라는 사람은 절대 집에 고수 안 두는 것처럼요. 돈을 부정적으로 보면 나도 모르게 돈이 나한테 오는 걸 거부하게 된다는 거예요. 돈의 원리도 딱 그렇다고 설명해요. 아, 그 비유 정말 확 와닿네요. 이런 가치관 차이를 보여주는 데이터도 나오잖아요. 일본인하고 미국인 기부 문화 차이예요. 일본 성인 남성 연평균 기부액이 2만 원 정도인데 미국인은 평균이 130만 원 정도래요. 네, 맞아요. 하버드 졸업생이랑 도쿄대 졸업생 기부 총액 차이는 40배나 난다고 하니까 이게 단순히 그냥 돈이 많고 적고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. 그렇죠. 이 숫자가 뭘 보여주냐면요. 돈에 대한 근본적인 태도, 그러니까 그 전제의 차이일 수 있다는 거예요. 내 거 잃기 싫다, 손해보면 안 돼, 이런 생각. 책에서는 이걸 약간 일본인의 경향이라고 하는데요. 그거랑 돈의 출구, 그러니까 돈을 어떻게 흘려보낼까, 이걸 더 고민하는 태도, 이건 또 미국인의 경향이라고 하고요. 이 둘의 차이라는 거죠. 그 배경에는 어쩌면 돈은 귀하고 얻기 힘든 것이라는 아주 깊은 믿음이 깔려 있을 수 있다는 거고요. 이게 기부뿐만 아니라 돈을 쓰고 투자하는 모든 방식에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. 듣고 보니 그렇네요. 책에서 또 우리를 딱 멈칫하게 만드는 질문을 던지죠. 수단 방법 안 가리는 야비한 부자랑 가난하지만 청렴 결백한 사람, 둘 중에 누가 더 낫냐? 이거 솔직히 바로 답하기 좀 어렵더라고요. 네, 근데 저자가 바로 그 생각을 깨려고 하는 거예요. 그 이분법적인 사고, 돈 자체에는 좋다 나쁘다가 없다는 거죠. 당신 지갑에 있는 5만 원짜리? 그거 그냥 5만 원이잖아요. 착한 돈, 더러운 돈 이런 건 없다는 거예요. 돈에다가 자꾸 도덕적인 잣대를 들이대는 순간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돈이 흘러들어오는 걸 막게 된대요. 돈을 부정적으로 보면 돈이 쌓이는 그 상황 자체를 불편하게 여기게 되고 그래서 밀어낸다는 논리죠. 그래서 저자는 돈을 막 이렇게 꽉 붙잡으려고 애쓰는 것보다 오히려 계속 쓰고 세상에 흘려보내서 순환시키는 게 핵심이라고 강조하는군요. 강물을 가두면 썩는 것처럼 돈도 흘려보내야 다시 건강하게 돌아온다. 이 비유가 참 인상 깊었어요. 네, 맞습니다. 돈은 쓰면 반드시 필요한 만큼 돌아온다. 이게 이 책의 가장 도발적이면서도 핵심적인 주장이에요. 당장은 이게 좀 비현실적으로 들릴 수도 있어요. 당연하죠. 하지만 저자는 이게 바로 돈에 구애받지 않는 사람들의 근본적인 생각 방식이라고 말해요. 그리고 이 새로운 전제를 받아들이는 것, 이게 바로 진짜 재정적인 자유로 가는 첫걸음이라는 거죠.
오늘 저희는 돈에 대한 그 숨겨진 부정적인 믿음들이 어떻게 돈의 흐름을 막는지, 그리고 돈을 뭐 좋고 나쁨으로 판단하기보다는 자연스럽게 순환시켜야 한다는 고코로야 진누스케의 관점을 살펴봤습니다. 결국 핵심은 당신 마음속의 그 전제를 알아차리고 그걸 의식적으로 바꿔나가는 거네요. 네, 마지막으로 당신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. 나는 돈에 대해서 평소에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나? 돈은 고통의 대가야? 인가요? 아니면 돈은 세상을 막 돌고 돌아서 나에게 필요한 만큼 다시 돌아오는 에너지야? 인가요? 만약 전자에 좀 더 가깝다면 후자의 믿음을 한번 실험 삼아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? 그 작은 생각의 전환이 당신의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한번 지켜보는 것도 꽤 흥미로울 겁니다. 네,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돈에 대한 생각을 점검해보는 좋은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. 저희는 다음 시간에 3장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. 지혜로운 나이트의 구독, 좋아요는 채널 성장에 큰 도움이 됩니다. 감사합니다. 3장에서 뵙겠습니다.